오늘 2024년 3월 15일 금요일입니다. 밝고 환한 아침에 환한 얼굴을 하고 오신 선생님 소개합니다. 한광영 선생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제 소개요. 저는 이제 사변둥이에요. 50년도에 태어났고요. 가족은 이제 아버지는 대학 교수님이셨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우리 엄마, 그리고 형제는 5명입니다. 오빠 2, 언니 1, 동생 1. 네, 그렇게 있고요. 지금은 이제 딸 2에 아들 1, 그래서 지금 다 결혼을 해서 다 분가했고요. 지금은 독거노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신 독거노인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어렸을 때 기억 중에서 처음에 나는 기억이 혹시 어떤 거였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경주에서 좀 살았었어요. 그래서 경주에서 살았을 때를 굉장히 아름답게 기억하고 있고, 저희 집이 이제 경주 시내에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산이 이렇게 조그만 산이 있었어요. 산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금관이 나왔다. 금관총이라고 하는 그 뒷산을 저희 집에 두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토끼도 막 키우고 그랬던 기억이, 그래서 굉장히 그 시골 집이 아름답게, 그리고 커다란 감나무가 있었는데 그 감나무에서 그 떨어지는 감 주워가지고 이렇게 커다란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담아뒀던 그 기억, 그리고 또 이렇게 그 감나무 옆에 이제 장작을 이렇게 패서 쌓아놨던 그 기억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있어요. 그래서 시골이 아주 좋습니다. 1년 시절이 아주 아름다운 시절이었군요. 그럼 아까 잠깐 그 교육자이셨군요, 부모님, 아버님께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많이 받았겠죠, 아무래도. 특히 그 형제들도 5남매나 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실 때 재미났을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언니랑 오빠가 항상 학교에서 1등을 해서 저도 막 이렇게 학교 가면 분명 1등 해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었고, 그 언니 오빠는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이 있을 거고, 안타까웠던, 속상했던 기억은 없었을까요? 글쎄, 뭐 특별히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해봤어요. 내가 정말 속상했던 기억이 뭘까? 솔직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라 그런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잘 안 해서 그런지 특별히 생각했었다, 속상했다, 뭐 이런 건 물론 조그맣게 지나간 건 있었겠지만 크게 뭐 속상했는데 가슴속에 남아있다, 뭐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 어머니 하면 우리 다 좀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어머니셨을까요? 우리 엄마는 굉장히 얌전한, 정말 여성스럽고,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 계집애 소리 한 번 안 듣고 자랐어요. 한 번도 손찌검을 방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조용조용 하셨고, 제가 엄마를 제일 좋아해요. 우리 외할머니랑 엄마를 제일 좋아하는데, 엄마나 외할머니가 하셨던 말씀들이나, 그리고 이제 저는 애들을 엄마가 키워줬어요. 엄마가 다 교육도 시켜주고 애들 갔다 오면 정말, 그래서 좀 엄마라는 존재는 정말 한없이 주는 존재다 그런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엄마는 제가 없어도 우리 친구들이 엄마 보러 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밖에 나가서 없으면 너 보러 오는 거 아니야, 엄마랑 얘기하고, 엄마가 오면 친구들이랑 얘기를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일본에서도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일어도 잘하셔서 저한테 일어도 가르쳐 주시고, 엄마 내 친구들 오면 이제 뭐 같이 일어도 배우고 막 이래가지고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엄마. 그래서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엄마다. 돌아가실 때까지도 아주 깨끗하게.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나도 우리 엄마나 우리 할머니처럼 깨끗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엄마랑 할머니가 굉장히 기억이 나요.
좋아요. 엄마 생각하면 눈물 나고. 혹시 그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중에 기억나는 혹시 그런 교훈? 절대 남한테 싫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음. 또 우리 외할머니가 하셨던 말씀 중에 저는 항상 기억하는 게 이제 달도 차면 기운 난다. 너무 이제 완전 찼다고 너무 교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해주셨던 거 하고 나 죽어도 누가 나한테 와서 10원 빌려갔지 너 더 빌려가고 안 주고 갔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절대 남한테 신세지지 말아라. 이런 말씀 하셨던 거 참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제 가슴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엄마도 언제나 절대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게 하셨어요. 욕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정말 내 기억 속에 엄마가 너 아니 이 기집애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보고 그래서 저도 애들한테 못해요. 그 얘기를 못했거든요. 그게 이제 살아있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엄마가 하셨던 말씀. 그렇죠. 그런 면이 이어지고. 그래서 내가 늘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엄마 너네 할머니처럼만 살다가 갔으면 좋겠어 했더니 엄마도 분명히 그럴 거야. 이제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엄마도 애들도 너무 좋아해요. 외할머니.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녀들이 할머니를 기억할 때 우리 할머니를 기억하는 것처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녀들은 몇이나? 자녀는 딸 둘에 아들 하나. 예. 지금 다들 잘 살아주고 네. 잘 살아주고 예. 네, 감사하고 늘 어디에도 전화 와서 이제 우리 작은 딸이 전화 와가지고 엄마 나 프레이지아 사러 가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우리 꽃시장 갈까 뭐 어쩌고 하다가 이제 다른 전화 때문에 끊었어요 전화를. 그래서 어제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해가지고 프레이지아 보내줬어요. 아마 오늘 도착할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대화가 통하는 엄마, 그 자녀, 자식들의 관계가 그냥 친구처럼 그냥 언제나 필요할 때 얘기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고 애들도 그래요. 그냥 이렇게 우리 딸들이랑 아들이랑 얘기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친구랑 얘기하는 줄 알아요. 참 좋습니다. 듣기에도 너무 기분이 좋아지네요. 예. 그 어머니에게 그런 좋은 영향을 받고 또 선생님께서도 그런 좋은 영향을 주시면서 자녀 교육에 아마 힘쓰시는 가운데 친구처럼 그게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지침이라든가 뭔가 남겨주고 싶은 그런 얘기랄까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를 해요. 애들한테도 저도 그렇고 저도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그거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얘기하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특별히 그 이제 학창 시절 되돌아보시면 아마 친구들도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을 많죠. 거고 뭐 기억도 나는 일들도 있을 거고 그냥 편안하게 그 학창 시절에 대한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학창 시절에 저는 까칠한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후배들한테 굉장히 잘하는데 선배들이 잘못하는 걸 보고 넘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그 고3들한테도 이렇게 제가 언니 소리를 못해요. 우리 언니 있는데 왜 남한테 언니라 그래? 얘기 싫어가지고 언니라는 소리 못하니까 이제 고3 선배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제 고3 선배들이 잘못하는 일 있으면 가차없이 저는 그거를 따지고 들었어요. 그래갖고 많이 미움도 받긴 했지만 어쨌든 후배들한테는 굉장히 따뜻한 선배들한테는 저 까칠한 후배 그런 인상을 줬었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 지금도 만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너무 좋고 고등학교 때 이제부터 제가 이제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봉사활동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어떤 봉사를 하셨어요? 고아원이나 양로원 방문해서 고아원 가서 애들이랑 같이 놀아주고 같이 빨래하고 같이 밥 먹고 이제 이런 거 했었고 양로원 가서 이제 할머니랑 같이 제가 지난번에 그 어떤 그 취재할 일이 있어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저랑 같이 청운 양로원에
봉사 가셨던 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벌써 40몇 년, 50년 전 얘기죠. 20대 때 얘기니까 만난 거예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제가 청운낭원에 가봤잖아요. 지금도 있는데 완전 네 있어요. 지금도 있고 제가 다녔던 청운양로원하고 남산구화원 거기를 주로 이제 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저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남산구화원도 지금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남산구화원도 이제 취재를 한번 갔었었고 청운양로원 그분을 만나가지고 한번 방문을 해봤어요. 했더니 완전히 변하긴 했는데 그래도 되게 정말 신선했어요. 얼마 전에 가봤어요. 그러셨어요. 그렇게 봉사 활동했던 거, 뭐 학창 시절이 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좀 이렇게 모범생이었어요. 모범생이었고 그러니까 경화국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진짜. 그래서 딱 한 번 갔었던 게 황태자의 첫사랑. 거기 그거를 친구랑 둘이 갔다가 그게 첫 번째 영화관 학교에서 단체 가는 거를 처음 갔었던 거고 그 정도로 진짜 모범적인 학생이었는데 어쨌든 그 선배들한테 너무나 까칠한 후배로 남아있을 거고 고등학교 시절부터 봉사활동했던 게 공휴일이나 휴일은 그냥 봉사 가는 날 교회 갔다 와서 봉사 가는 날 이렇게 해서 좀 미련맞은 생활을 하지 않았나 즐기는 게 없었고 그것이 즐거움이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활동하는 게 쉽지 않은데 동기가 있었어요? 글쎄요, 그게 아마 외할머니나 엄마로부터 받은 거 아닌가. 주변에 항상 도움을 주라는 얘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모르겠어요. 시작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 마음속에 이제 그게 있었어요.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 보니까 더 이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그랬던 것 같아서, 옛날에 고원이 많았었잖아요. 양로원도 많았었고. 그 주일학교 교사 그건 언제부터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는 정식으로 한 거는 고3 때부터 했어요. 고3 여름방학 때 이제 여름 성경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선생님. 다 그렇죠, 뭐 다들 고3 때 정도 되면 주일학교 교사 하기 시작하고 그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그 학창 시절에 좋아하는 아무튼 좀 존경하고 싶은 유인이라든가 무슨 롤 모델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까요? 저는 그 잔다르크를 되게 좋아했어요. 네, 잔다르크, 퀴리 부인, 나이팅게일 이런 사람들 좋아했었고 우리 할머니가 우리 엄마가 좋았어요. 그렇군요. 정말 노래 좋아. 혹시 뭐 다른 쪽 뭐 좋아하는 노래라든가? 저는 이렇게 혹시 그런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네, 그 제가 초등학교 때죠. 우리 오빠 고3 때 오빠 국어책을 제가 맨날 읽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저기 시 사슴, 노트북의 사슴, 바위 유치원의 바위 그거를 맨날 줄줄 외우고 다녔는데 지금도 건져보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너무 그때 봤던 오빠 고등학교 제가 초등학교 때였죠. 오빠랑 10살 차이니까. 근데 그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빠가 맨날 몰래 가가지고 오빠 책상에서 국어책 꺼내가지고 읽고 그래서 그 시를 되게 좋아했었고 저는 이렇게 팝송을 듣거나 이런 건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옛날 이제 교회에서 있으니까 뭐 찬송하고 그리고 이제 좋아했던 게 그 양희은 노래 좋아했었고 그 정도. 그래서 제가 팝송을 잘 몰라요. 그렇진 성가대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셨겠죠. 보면 이제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또 동네 이웃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이웃들하고도 이런 관계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뭐 일을 하셔서 그렇죠. 이웃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 애들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 엄마들 지금도 만나요. 네. 그러니까 부부가 만났었어요. 부부가 만났었는데 이제 유치원 애들 보내고 나면 유치원에는 버스 타서 보내잖아요. 버스 타고 보내면 엄마들 다 우리 집으로 초대. 우리 집에서 하루 종일 놀고 애들 올 때까지 그렇게 모임을 항상 했었거든요. 이제 그 엄마들을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저는 이제 지속적인 걸 좋아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한번 만나면 그러니까 지속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그 엄마들 지금도 이제 천안에 살 때였었는데 지금도 이제 천안에 가면 만나고 모임하고. 아, 천안에서. 네. 그럼 언제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경주에서 천안? 경주 그다음에 서울. 서울인가요? 경주에서 아니요. 경주에서 이제 조금 살다가 잠깐 살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다니고 결혼하고 천안으로 이제 남편이 천안이어서 천안에 가서 살다가 이제 거기서 애들 다 키우고 우리 이제 둘째 대학교 갈 때 그때 올라왔어요. 애들 대학교 갈 때. 예. 원래 서울이어서 그는 계속 온다 했었는데 또 천안에 살다 보니까 이제 우리 큰 딸이 서울을 자기 안 가겠다고 천안이 좋다고 그래서 계속 있다가 보니까 이제 뭐 작은 애가 이제 서울대 대학을 오니까 이제 그렇게 오게 됐죠. 예. 아무튼 재미난 일들이 많이. 그래서 있었을 서울 것 천안 같고. 예. 이게 제 고향이에요. 그냥. 네, 서울하고 네, 천안하고. 네. 네. 경주는 마음의 고향이고. 네. 그럼 서울 고향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 삼성교예요. 아, 네, 삼성교예요. 예. 삼성교에서. 네. 삼성교 어디 사셨어요? 삼성초등학교 앞에요. 지금 거기도 굉장히 번화해졌죠. 네, 그래서 진짜 왜 추억 찾아간다고 저 경주도 가봤고 삼성교도 제가 살던 동네 가봤어요. 요즘 다 변했더라고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변화는 물론 좋지만 좀 그 옛날을 그리워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변화가 참 무서운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이쪽 지역으로는 언제 이사? 저희 이제 천안에서 이사 올 때 우리 아이가 이제 여기 감신대 다녔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이 근처로 오느라고 이제 충정로로. 거기 충정로 오신 지가 그래 벌써 대학교 다닐 때면은 네, 벌써 2000년대에 왔으니까 20년 됐네요. 네, 2000년대. 네. 예. 그럼 따님 신학을 하셨으면 네, 지금 목사님이시구나. 예. 내 인생에서 아까 뭐 어느 정도 나왔는데 영향을 받은 그런 분들을 꼽으라 그러면은 뭐 특별히 영향을 받았다는 것보다 그냥 생활 자체가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예수님 안에서 또 이제 그렇고 이제 할머니나 엄마의 그 영향도 받았을 거고 그냥 특별히 뭐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냥 전체적인 삶 속에서 어쨌든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쨌든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누구에게인가 영향을 받았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교육자, 그냥 또 자녀들 키우는 동안에는 또 뭐 일을 했죠. 일을 하시면서 네. 그 어머님이 애들 돌봐주시고. 엄마는 이제 애들 어릴 때만, 그러니까 어릴 때만. 초등학교 때만 잠깐 봐주셨어요. 네, 잠깐 봐주셨고 어쨌든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엄마가 이제 많이 케어해 주셨죠. 꾸준히 일을 하시면서 아이들 돌보시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저는 그간은 애들이 유치원 가면서 초등학교 가면서 제가 일을 시작했어요. 네, 우연하게 일을 시작해서 어쨌든 뭐 꾸준히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유아교육을 전공을 했어서 우리 남편은 맨날 유치원 나중에 유치원이나 하나 사려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다른 회사를 들어가게 돼서 그냥 꾸준히 그냥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계속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를 하시다가 천업 그만두고 때, 천업 때 이제 유치원 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쉬었었거든요. 쉬었다가 이제 애들 키우고 한 10년 지난 후에 다시 이제 일을 시작한 거죠. 회사에 이제 다시 할 때는 유치원 쪽은 아니고 다른 일로? 네, 다른 일로 한 거죠.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은 사회복지 쪽은 사회복지 쪽은 하셨어요? 나중에 했어요. 우리 막내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제가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를 한 거죠. 다시 3년 이제 그래서 다시 이제 복학을 해서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를 그가 제 학번이 우리 딸이랑 같아요. 몇 년도예요? 9학번이
중고학번이에요. 야, 새내기. 우리가 생각하기엔 네. 까마득한 후배네. 그래, 네, 그렇죠. 우리 딸이랑 같은. 그래서 애들이 맨날 이제 걔네들이잖아요. 근데 언니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좀 심란하거나 좀 이렇게 좀 그러면 공부를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막내가 이제 그때 대학교 들어가면서 또 같이 이제. 네. 그래서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배우는 거는 뭐 용기라기보다는 그냥 뭐 그런 것 같아요. 좀 제 경우는 좀 잘 못하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교육자에서 사회복지사로 네. 사회복지를 위해서 사회복지를 하는 그 과정이 좀 어떤 아니 뭐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사회복지를 할 것인가 신학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이제 사회복지를 택해서 했고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 쪽을 하니까 이렇게 할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원래 이제 봉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방면 쪽으로 이제 또 있지만 어쨌든 정말 잘했다 생각을 들어서 했고 나중에 신학도 했어요. 사실은 또 한 번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좀 약간 어려운 일이 있어서 뭐를 할까 하다가 또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냥 신학도 한번 해보고 안수는 안 받았지만 공부를 정말 딴 사람은 한 가지도 하기가 힘드는데 그냥 재미로 한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지금 하시는 일, 그 쭉 지금 해오신 일, 뭐 그렇죠. 그 복지 쪽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사회복지를 하고 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천안에서 제가 사회복지를 했어요. 그래서 네. 천안에서 해야 되는데 친구가 이제 서울에 사회복지 그 단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 좀 도와달라고 원래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 같이 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안에서 사실은 이제 취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막 욕 먹었죠. 천안에서 배웠으면 천안에서 활동을 해야지 막 그런데 그때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 올라와서 친구랑 함께 이제 그 교육복지연구원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같이 일을 했죠. 하면서 이제 거기는 장애인 교육하고 통일 교육을 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통일에 대한 염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남한 사람들한테 통일 필요성, 통일 대처 방법 이제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그런 이제 그런 교육을 많이 했고 또 그때만 해도 장애인들이 밖에 나오지 않던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차로 가서 휠체어 다 실어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컴퓨터 교육시키고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이제 시작을 사실은 처음에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이제는 뭐 장애인들 워낙에 이제 뭐 넓어져서 장애인들 하는 게 많아서 그렇게 이제 일들 시작했고 꾸준히 사회복지 활동하면서 또 거기는 사실 돈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투잡을 했어요. 다른 데 직장 다니면서 거기는 이제 이렇게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하다가 이제 그 각당복지재단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각당복지재단에서 죽음준비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죽음준비 지도자 교육을 받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교육을 그러니까 애도 상담도 받고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쪽 일을 하게 된 거죠. 사전연명 의료 영상 교육도 받고 그러니까 원래 호스피스는 제가 이제 옛날부터 했었던 거기 때문에 호스피스 활동하면서 이제 그래서 그 교육보증고는 이제 제가 70에 은퇴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전문적으로 이제 좀 그 죽음준비 교육하고 이제 이런 쪽에 일을 했죠. 그러면 이 사전연명 의료 영서 그게 이제 이 활동은 언제부터? 그게 16년도에 시범 사업을 했었어요. 16년도에 시범 사업을 하고 18년도에 정식으로 이제 정부에서 시책이 돼서 시작하는데 그 시범 사업 때부터 처음부터 관여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끔 강의 나가고. 장애인 호스피스. 호스피스 연명의료. 호스피스는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고 또 이제 사전연명의료 영서 상담은 이제 그 삼성병원에서 강북 삼성에서 수요일마다 이제
상담하고 있고 또 이제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서울대병원에서 도리하우스라고 중증 장애인들 그 쉼터가 있어요. 그게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봉사하고. 정말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시는 에너지? 네, 어디서 나올까요? 긍정적인 마인드 그거라고 생각해요. 예. 네. 그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보람도 있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뭐 그런 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뭐 특별히 어려움은 없어요. 뭐 사단명 상담은 이제 개인 상담이기 때문에 이제 이제 우기시는 분들 계세요. 이게 이제 개인이 본인이 이제 사인을 직접 이게 알아듣고 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남편 거 해주세요 대신 어머님인지 뭐 치매신데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런 거 설명하기가 좀 이제 사실은 이제 현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해드리는 게 옳아요. 왜냐하면 치매니까 모르시는데 상황은 이제 뻔히 아니까. 근데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본인이 사전연명이라는 게 본인의 의향서를 쓰는 거기 때문에 본인 직접 듣고 이해를 하고 나서 사인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대신 사인하겠다 이제 이렇게 막 우기시는 분들 계시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런 거고 뭐 다른 어려움은 없어요. 뭐 저희 강의 나가면 또 다 뭐 좋아하시니까 준비하는데 좀 이렇게 항상 강의가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새로운 자료 찾고 이런 게 좀 그래야지만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전 의료니까 좀 연세 드신 분들이 교육 대상이 되겠나요? 그렇죠. 강의하는 거는 보통 복지관이나 뭐 교회나 성당이나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어르신들 대상으로 많이 하고요. 상담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제 보통 이제 그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전연명 의료영상을 19세 이상이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녀분들이 어르신 모시고 오셔가지고 어머님, 아버님은 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억지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냥 설명은 해드리지만 좀 야속하게 느껴질 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의도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결국은. 응? 왜냐면 나도 내가 먼저 하고 어머님, 아버님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는 이제 옳거든요. 근데 그분들로서 어제도 이제 제가 삼성병원에 갔는데 어제 그제였구나. 한 50대 정도 되시는 그 아드님이 이제 80대신 아버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다 하고 이제 다 했는데 아버님 사인하라고 본인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드님 안 하세요? 물어보려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참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본인이 다 알고 오셨는데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냥 갔는데 그럴 때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떤 때 이제 한마디 이렇게 좀 약간이라도 좀 생각이 있는 것 같으면 한마디 던지면 그럼 저도 할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하시는 게 좋죠. 미리미리 다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19세 이상이면 다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뭐 40, 50대 되신 분들도 저는 나중에 할게요. 이러시는 분들 있으면 그러면 이게 아직도 인식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식이 아직 안 돼 있구나. 그러니까는 뭐라는 걸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 건지 설명을 해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죠. 네, 이제 많이 사회에서 지금 많이 얼마나 홍보됐잖아요. 이제 그래서 어떤 거라고 다 알고 있는데도 본인은 아니다 생각하고 어르신들한테는 강요하는 게 네. 보람 있는 예를 들면 네. 보람 있는 어쨌든 이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또 사회적으로 어쨌든 도움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봉사는 참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힘들지만. 네, 지금 뭐 말씀하시면서 거의 뭐 많이 저희가 이해를 하게 됐는데 그래도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네. 내가 행복해야 되고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 네, 그거 같아요. 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주변을 행복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나만 행복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주변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가 일단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또 내가 행복해야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부정적인 생각 안 하려고 하고
좀 힘들어도 힘든 데가 안 하려고 하고 힘들다고 하면 자꾸 힘들어지잖아요. 네. 네. 이게 말이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힘들어 이러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안 하려고 하고 주변에 좀 행복 바이러스를 풍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욕심이죠. 네, 그래서 하면서 네. 인간 한강연 좀 칭찬해주고 싶다. 이런 부분은 내가 칭찬 받아도 돼. 뭐 이런 거 있을까요? 글쎄 열심히 잘 살았다. 나 자신에 대해서 그래. 네. 잘 살았어. 나 쓰담쓰담. 네. 그냥 뭐 그래야지 어떡하겠어요. 물론 뭐 잘못한 것도 많고 물론 사람이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인정해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진짜 나는 제일 저기 한 게 나중에 우리 손주들이 할머니를 어떻게 기억할까가 제일 겁나요. 그래서 좋은 할머니로 멋있는 할머니로 기억되고 싶다. 네. 그게 아들 딸들이야 이제 이미 다 겪었으니까 알겠죠. 그러나 손주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손주들한테 그게 내가 남은 과제가 손주들한테 멋진 할머니로 남는 거. 멋진 할머니. 멋진 할머니로 남는 것.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잘못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일 무서운 게 가족이잖아요. 가족한테 인정받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데 가족한테 인정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그 손주들을 키우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랬더니 손주들이 정말 이 할머니를 더 인정해주잖아. 뭐 이런 걸 좀 팁을 주세요. 뭐 이제 만약에 제가 책을 봤는데 굉장히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사진 찍어서 보내요. 이제 그리고 이 제목 봐라. 그리고 이제 내가 사줄 수도 있고 또 좋은 유튜브를 봤을 때 무슨 정말 필요한 게 있다. 그럼 이제 우리 손주 큰 손주가 대학생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보내니까 더군다나는 할머니가 저 봤어요. 몇 번 봤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보냈더니 그 유튜브를 자기가 미리 본 거라고. 제가 이거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데 와 우리 손주 다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뭔가 통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만나서 잔소리 안 해요. 전 잔소리를 안 하고 물론 애들한테 들리면 잔소리일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앞으로 살아갈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도 하고 걔네들 얘기도 많이 듣고 많이 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또 이렇게 원해서보다는 원하지 않을 때 주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하고 뭐 자녀들을 키운다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잔소리를 하면 한이 없죠. 그냥 네. 그리고 좀 약간 꿈을 심어주는. 그래서 이제 우리 작은 그 딸 손녀한테는 너 장래 희망이 뭐야? 이제 뭐 어쩌다가 유엔으로 가라. 내가 유엔을 가, 유엔을 목표로 해.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좀 꿈을 높게 가질 수 있도록 하면 넌 할 수 있어. 이거를 자꾸 던져주는 거죠. 유엔에 여러 가지 일이 있다. 유엔이라고 해서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일사선이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어떤 거가 있는지가 찾아보고 그 중에서 네가 가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체크해서 그걸 위해서 공부해라. 이제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 좀 약간 꿈을 심어주는 좀 높게 꿈을 꿀 수 있도록 유도를 일부러 막 하는 것 같아요. 아침 아빠가 의대 가라나 의대 절대 안 돼. 의대 절대 안 돼. 환자들 보면 하지 마. 저는 이제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양하게. 그냥 한 가지를 깊이파서 뭐 의사도 좋지만 그러면 만나는 사람들이 맨날 환자잖아요. 나는 그건 싫다. 나는 네가 아주 다양하게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가장 좋은 곳이 유엔이다. 그래, 알았다고 이제 그래. 뭐 그냥 하는 소리긴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 큰 손녀한테도 여행 가. 돈 모아서 여행 가면 할머니가 보태줄게. 일단 군대 가기 전에 해외여행 한번 갔다 가서 알아. 여기까지는 그래도 꿈을 가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애들한테 꿈을 키워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현실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좀 더 높게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할머니가 제시를 해주면 한 번은 생각하겠죠? 요즘 젊은 애들 보면 너무 폐쇄적이에요. 너무 폐쇄적이어서 좀 하늘을 좀 봐라. 하고 싶어요. 정말 맨날 눈앞에 있는 공간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 정말 우리 애들한테 맨날 그랬거든요. 하루에 한 번 하늘을 봐야 돼? 이제 밤하늘도 보고 햇볕 날 때도 보고 그랬는데 정말 하늘을 보라고 싶어요. 너무 폐쇄적이지 말고 생각도 하늘을 보면 생각이 넓어져요. 그래서 너무 폐쇄적이지 말고 부정적이지 말고 그냥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키우는 거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제대로 벗어나고 되도록이면 긍정적이게 하늘을 보고 넓게 보고 높게 보는 거를 자꾸만 습관화하는 것이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가 그냥 오늘 행복하자. 오늘 행복하면 내일도 행복하고 오늘도 행복하자. 행복하려고 하는 노력이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좀 보람차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원하는 거고 또 저도 추구하는 거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고 저녁 때 자기 전에 아 오늘 행복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거. 네, 그 사전연명의료 요양서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 하면 이제 그 뭐냐 하면 일단 이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임종기가 되었을 때 임종기라는 건 뭐냐 하면 의사 선생님이 판단을 해서 더 이상 치료를 해도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할 때 그때를 임종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임종기 판단은 누가 하느냐 하면 담당 의사하고 전문의 한 사람이 함께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치료를 해도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면 그때부터 모든 치료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치료냐면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항암 치료를 계속 하다가 나중에 항암이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항암을 해요. 근데 항암 치료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걸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는 이 항암이 듣지 않는다. 이제 항암 치료 소용이 없다 그러게 하면 그때부터 항암 치료 안 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신장투석도 마찬가지예요. 신장투석을 계속 일주일에 3번씩 하잖아요.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제 소용이 없을 때. 그때서는 더 이상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안 하겠다. 또는 혈압 강화제라든가 아무튼 모든 치료 옛날에는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 외의 모든 모든 치료를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특별히 이제 삽관을 해서 음식을 숨을 쉬게 한다든가 이런 건 이제 안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내가 살아서 있을 때 내 의지로 내가 그걸 이해를 하고 내가 서명을 하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안 할래요. 나중에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인이 하는 거예요. 사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내 의지로 내가 이걸 알아듣고 나는 이런 치료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국가생명정책연구원 PC로 들어가고 보건복지부사는 그리고 이제 모두 병원에서 조회를 해볼 수 있어요. 주민등록을 치면 아 이분이 사전연명의료 요양서 작성했구나라고 알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치료를 안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때 가서 가족들에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인의 의지가 가장 명확하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서명을 해놓는 거고 그런 제도예요. 그런 제도인데 이게 16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게 도입이 시작이 돼서 시범 사업을 하다가 2년 동안에는 그때는 보증인도 세워야 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18년도 2월 달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이게 저가 된 거예요.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 시책으로 돼서 이제 이게 이제 작성하면 바로 이제 보건복지부에 등록이 되는 거고 결국은 내가 나중에 임종할 때가 돼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겠다. 쓸데없이 중환자실에 가고 10개 호수를 꽂고 있지 않고 그렇게 안 하고 나는 그렇게 됐을 때 치료하지 않고 그냥은 내가 호스피스 병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집에서라도 편안하게 내 임종을 맞이해야겠다. 그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9세 이상이면 다 이제 본인의 의사로 사인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등록이 됐다는 이제 문자가 가요. 등록이 됐습니다 하고 문자가 가고 나중에 카드가 댁으로 발송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카드는 갖고 있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그거는 이제 다 등록이 된 거니까 그래도 이제 카드가 나갈 거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임종기가 되었을 때 난 치료받지 않겠다. 그걸 내 의지로 내가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1시간 강의해야 되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단순히 그렇다. 그러니까 내 의지로 내가 나중에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나는 치료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 의지를 지켜달라. 난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 중환자실에 안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몇 프로 정도 지금 한 동참하고 있나요? 100만 작년에 100만이었고 지금 지금 200만 아마 올해 됐을 거예요. 작년에
많이들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그리고 워낙에 이제 하는 곳이 많아져서 옛날에는 별로 없었거든요. 한 열 몇 군데밖에 없어서 처음 시작할 때는 등록 기간이. 근데 지금은 엄청 많아졌어요. 그리고 동사무소 아니 뭐지 공단 관리공단에서도 다 해요. 그러니까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삼성병원을 하는데 뭐 꾸준히 오세요.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 보내주세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좀 환자들 가서 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보호자랑 같이 오는 경우 많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 들려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